지구상 최악의 등장신. 2022년 11월 30일. 그냥 평범한 목요일이었죠. 근데 이날 하나의 웹사이트가 공개되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챗GPT의 충격적 데뷔. 여러분 챗GPT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안 써보셨다면 솔직히 좀 신기할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세요? 출시 첫날 11월 30일 하루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하루 만에요. 넷플릭스가 100만 명 모으는데 3년 반 걸렸는데 말이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처음에 뭘 물어봤는지 알아요? 숙제 좀 대신 써줘. 레포트 써줄 수 있어? 글씨 하나 써봐. 그리고 챗GPT는 뭐라고 했냐면 정말 써주더라고요. 그것도 대학생이 쓴 것보다 더 잘.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미국의 한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이 영어 에세이를 챗GPT로 써서 내는 사건이 터졌거든요. 선생님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에 글을 못 쓰던 학생이 갑자기 완벽한 에세이를 제출한 거죠. 근데 증명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학생들 과제가 다 비슷해졌어. 그런데 다 너무 잘 써져 있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이게 바로 AI 시대의 아이러니예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가짜 티가 나는 거죠. 챗GPT를 만든 오픈AI라는 회사의 CEO인 샘 알트만은 챗GPT를 출시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빨리 퍼질 줄 몰랐다. 솔직히 좀 무서워. 만든 사람도 무서워하는 기술이라니 이게 정상인가요? 그런데 잠깐만요. 챗GPT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유용한 면도 많더라고요. 코딩을 모르는 사람도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영어를 못해도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하고 복잡한 개념도 쉽게 설명해주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챗GPT 덕분에 창업을 했어요. 원래 마케팅을 전혀 몰랐는데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블로그 글도 쓰고 6개월 만에 월 매출 1000만 원을 넘겼거든요. 이런 게 바로 AI의 긍정적인 면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너무 쉬워졌다는 거.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 만들기도 쉬워졌고 사기 메일 쓰기도 쉬워졌어요. 심지어 딥페이크 포르노 같은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미국의 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챗GPT가 써준 변론서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 있던 판례들이 전부 챗GPT가 지어낸 가짜 판례였던 거예요. 그 변호사 지금 징계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기업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예요. 구글은 패닉 상태가 되어서 코드레드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20년간 검색 1위를 지켜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챗GPT한테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구글이 뭘 했냐면 급하게 받으라는 AI를 출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 말아먹었죠. 첫 시연에서 틀린 정보를 제공해서 주가가 하루에 1000억 달러 넘게 떨어졌어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완전 반대였어요. 챗GPT를 만든 오픈AI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검색 엔진인 빙에 챗GPT를 넣었어요. 결과는 빙의 사용자가 300% 늘어났어요. 15년간 구글한테 발렸던 빙이 갑자기 핫해진 거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새로운 기술을 적으로 보지 말고 파트너로 봐라.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 바로 이거였어요. 구글의 급한 대응이 오히려 독이 됐죠. 지금도 챗GPT 사용을 금지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챗GPT 때문에 불안하세요? 아니면 기대되세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내일을 AI가 다 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써보니까 깨달은 게 AI는 도구라는 거예요. 망치가 집을 지를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듯이 AI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챗GPT를 써보면서 깨달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완전히 의존하지 마세요. 항상 팩트체킹은 필수예요. 창의적인 파트너로 활용하세요. 아이디어를 내는 용도로 쓰면 정말 좋아요. 윤리적 경계선을 지키세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AI 없는 삶도 상상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지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AI든 뭐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현명하게 사용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